오늘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5년 돌아보고 평가, 그리고 그 앞서 뭐 축사나 아니면 인사 말씀하신 분, 그리고 방금 전에 홍장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소지성 이 정책의 큰 패러다임이 나름대로 이러저러 현재 평가받지만 미래에서의 어떤 이제 좀 화두나 그 자리매김될 수 있는 의의를 좀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주셨다면은, 저는 당장 노동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 4개 정부로 이어지질 못하고 또 전혀 이제 틀린 색깔의 보수 정부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노동정책에 큰 변화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와 관련된 우리가 나름대로의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할지, 그로 던져지는 나름대로의 과제가 어떻게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됐습니다. 그 노동 존중이라는 게 현 정부가 단지 머릿속에서라기보다도 제가 나름대로 우리 시대의 사적인 의의를 여기서 우리 현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던 그 배경이 됐던 촛불시민혁명, 거기에 참여했던 다수의 천수백만의 시민이었다 한다면 그 중에 다수가 매우 평범한 시민이었고 그들의 다수는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바라는 국정농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현실 속에,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여러 부딪히는 문제를 좀 더 바로잡아주는 그런 희망을 여러 형태로 표출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을 모아낸 것이 다름 아닌 노동존중 사회로 잡아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큰 제대로 된 그 개혁의 흐름으로 그렇게 평가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에 이제 인수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회에서 100대 과제를 뽑을 때 여러 이제 고용노동 과제 안에 노동 존중이라는 화두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말씀까지 듣게 되고, 거기에 대통령께서도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나서서 이런 정책을 국정을 끌어나가겠다는 식의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식의 모습까지도 이와 같이 찾아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1년 전에 얘기는 201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4년 동안에 현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국정기획자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고용노동과 관련된 정책 과제를 6개를 접었고, 거기에 이러저러한 실적을 이와 같이 이뤘다. 이건 정부 스스로가 이제 평가한 바고, 제가 보더라도 나름대로 그 이행된 실적을 따질 때 그리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덜한 부분이거나 좀 여러 가지 모자르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덜 있긴 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설정된 과제를 이해하려고 애쓴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는 식의 리스트를 정리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어느 학술지에서 기획으로 현 정부에 대한 여러 정책을 평가하는 거에 노동을 저한테 요청받아서 제가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 정책을 나름대로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의 표를 인용을 해왔는데요. 이행 여부, 그리고 사실 더 못지않게 우리가 좀 더 못지않게 내지는 더 중요하게 다룰 것은 정책이 그 하기로 했던 것, 약속을 지켜서 한 여부도 중요하지만은 정책을 통해서 의도했던 효과가 얼마만큼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할 터인데, 그 얘기는 노동 현실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거나 개선했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는 식으로 이 정책이 실제 효과를 봤는지를 따져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관에 계신 분들, 관료 고문분들은 이를테면 현 정부가 어떤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이행 여부를 주로 강조하는 반면에, 좀 우리 이 사회에 그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본다 한다면 후자의 집행 효과 내지는 정책 효과라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행 여부나 집행 효과를 두고서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집행 효과는 뭐 시장의 양파라든가 아니면 사는 그 사람이 일하다 다치고 죽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법을 안 지키는 문제라든가 등등의 여러 노동 현장의 문제들이 현 정부 출범한 시점에 촛불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제는 설정하고 애를 쓴다고 하긴 했는데, 그 현실 얼마나 고쳐졌는가 라는 측면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행 여부보다는 좀 덜한 평가를 제가 이제
평가자로서 점수를 매기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현 정부가 그 화두뿐만 아니라 노동조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구체적인 정책까지 설정하고 시행을 해보려 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B- 정도의 평가는 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5년 동안의 노동 정책이 내지는 일자리 정책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문가의 여러 논쟁을 통해서 다뤄진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던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소위 이제 주류경제학 아니면 보수 정당이나 아니면 언론 같은 경우에는 나라 경제 망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죽이는 그런 정책이다 해서 소송을 그렇게 단죄하고 다른 그런 식으로 해서 논란을 시작했던 것이 최저임금이었고 이어서는 주 52시간 아니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등등으로 이어지면서 현 정부 2000년도인 17년과 18년도에 평창올림픽 등을 통해서 대통령 인기가 80~90%에 달한 것에 대해서 항상 현 정부의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것이 다름 아닌 일자리 노동정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담론 정치라 그러나요? 그런 여론전에 현 정부가 밀리고 노동정책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소유성은 급기야 이제 여기 계시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뒷전을 물리거나 포기하게 되는 공개적으로 등등의 사태를 겪게 된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노동 존중, 또 일자리 정부, 또 소주성 등등에 대해서 이게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라고 단죄하고 단정하고 몰아붙이는 한편 정작 또 그 정책의 이제 수혜자나 아니면 그 정책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전반 부분에서 그분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줬던 것에 대해서 2000년, 3000년들 지나면서는 정부 정책이 일정하게 흔들리고 후퇴하면서는 오히려 우리를 버린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면서 노동 존중 사회에 맞는다더니 삶은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평가를 3차, 4차 현재에 이르면서 더 혹독하게 되어지는 게 현실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노동 정책이 말 그대로 이제 쟁점 정책이다. 노사 간의 이해다툼이든 아니면 보수 진보 간의 진영 대결이나 각 축으로 이어지는 정당 간이든 언론 간이든 그런 식의 정책인 만큼 뭐 보수 정부가 되더라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고 진보 정부가 뭔가 현실을 바꾼다는 그만큼 단단히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인수위 없이 아니면 그동안에 여러 정책을 풀어왔던 그런 청와대 부처 등에서 이 정책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왔는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좀 엄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양측으로부터 진보 보수로부터 노사로부터 다 같이 공격을 당하는 샌드위치 된 셈이 된 현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은 항상 20~30%밖에 긍정적인 파란색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50~60%가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와중에 오히려 굉장히 노동정책을 해 나가기 힘들었던 그런 자리에 아마 황동수 원장님이라든가 등등이 굉장히 고전을 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힘든 자리에서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이래서 그 노동존중 시즌2까지 바라는 민심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두고두고 하여튼 아쉬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현 정부에 대한 얘기를 좀 빠르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민주사기 정부가 아닌 보수 또 윤석열 정부를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뀌는 부분이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조바심이나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책 정리한 걸로 우리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부여되는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아니면 나름대로 어떻게 야당으로서나 시민사회로서나 노동계가 좀 대비해야 될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현실적인 오늘 발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몇 가지 측면에서 제가 우리 노동 현실의 중요한 문제의 단면들을 중심으로 현 정부 해온 걸 보면 나름대로 진정과 또 거기에 대한 정책 설정 통해서 이행도 해보고 성과를 이룬 부분은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업안전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 동안에 비극적인 참사였던 세월호 말고는 보수 정부에서는 의식적으로 정책적으로 산재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에 비해서 현 정부는 초기에 많은 산업안전사고가 터지기도 했지만은 대통령이 단수 줄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2016년 1000명에서 150명, 170명 수준까지 끌어내린 건 나름대로 저는 숫자만큼의 노력이 성과 난 건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는 50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그 목표에서는 턱없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지, 그냥 노력을 했다 하고 150명, 170명으로 우리가 안주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아무튼 그 500명으로 하기에는 처처히 이 사고를 낼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한다면 그걸 어떻게 제대로 뜯어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했었는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국가적인 하나의 과제로 남다 한다면 이후에 보수 정부가 그 숫자를 늘릴 경우에는 맞서 싸워야 될 거고, 보수 정부가 그걸 잘한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등 떠밀고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식의 이제 일에 가게가 되겠죠. 어쨌거나 아무튼 현 정부의 목표 대비도 제대로 못 이루는 것도 있지만은 옆에 항상 제가 국제 비교의 표를 보이는데요. 산재 사망으로 치면 OECD 비교 국가 중에서 꼴찌란 얘기예요. 꼴찌 9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줄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2000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인데, 뭐 코로나 등등, 그리고 1800시간까지도 줄었을지 모르겠어요. 작년 21년 실적으로. 근데 여전히 지금 OECD 비교를 치면은 2020년 기준이던 OECD 평균에 비해서 220시간, 우리가 40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5주를 더 많이 일하는 나라,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는 더 풀겠다, 어쩌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을 안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제가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 있는 5인 미만 사업자는 아예 법 적용에 이러저러한 법으로 좀 제외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노동시장에 등장하는 취업 형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전혀 노동법에 대한 보호가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그 있는 법조차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가정 행정에서는 임금체불 등등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법원이 있을 때 법과 현실하고 이렇게 괴리되는 현실이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줄인다라고 뭐 근로감독관 수를 늘렸을 뿐 좁혀지는 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과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부로 스스로가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실적을 우리가 코로나 등등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정규직이 는 숫자라든가 전체 고용률 실업률 등등의 상태도 우리가 스스로 자찬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돌아갈 지점을 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격차 문제, 성별, 기업 간 고용 형태 격차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난 5년에 비해서는 얼마큼 개선했다는 얘기할지 몰라도 전체 보편적인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한다면 여전히 그 격차는 큰 문제고 노동 문제는 그만큼 후지다라는 그 한 단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는 노동조 조직화도 아마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점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난 4년 동안에 무려 4%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은 굉장히 부각되는 사실이지만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서 노동조합 조직된 15% 미만의 사람만 단체 협약으로 보호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이 안 된 가운데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식의 문제는 현 정부로 하더라도 그리 손댈 수도 없었고 손대려고 하는 식의 진전도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 노사관계 이제 40초 남았네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종합해 보면은 무공중사회 그리고 노동도 존중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한 6개의 국정과제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러저러하게 정치적인 노력을 보인 부분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 그거를 한 정부가 노동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화두의 정책을 펼친다 해서 아까 법 지키는 문제든 소득 격차 문제든 저소득의 문제든 산업 안전의 문제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성과
가 만들어지고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그것이 그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럽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노동만을 좁혀서 본다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일을 잘했는가라는 측면도 한번 따져보게 되는 거고요. 해서 오늘 자리가 그냥 한 위원회가 한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정책을 논의한다 했을 때 제가 다루는 노동정책만큼은 당장 나름대로의 노동 존중을 천명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했던 정부에서 친기업, 기업 존중으로 정부가 바뀐다 했을 때 그것이 그 변화에 주는 임팩이 무척 크다라는 것을 참여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제 경험했던 사람으로 많은 과제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현 정부의 나름대로의 평가로서만 이 책자로 남겨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를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잘 지킬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까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